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나치는 모습이죠. 표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모습인데요. 네, 두 사람 사이가 결별로 가는 징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당 안팎에서는 심리적 분당이 시작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건희 한동훈 사이가 이게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국 국장님이 좀 예. 정리를 근데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진보다요. 이 사진 똑같은 날 이뤄졌던 사진인데 네. 네. 김건희 씨가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네. 저 한동훈 씨를 보기 싫으니까 삥 저 뒤로 돌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사하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거기 삥 둘러서 가겠습니까? 보통 저거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인사하고 악수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날따라 공항에서 늦게 내려가지고 한동훈 씨하고 눈 마주치시니까 삥 둘러가지고 뒤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추 원내대표하고 눈 마주치고 악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 요즘 사이가 이렇게 다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씨하고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네. 예전에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 혹자들은 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가, 네. 짜진 각본으로 고스톱 튀는 거 아닌가. 그게 총선 전 예. 한동훈이 띄워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새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 대표인데 최근에 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뭐 배제된 뭐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고 사람이 가장 치사한 게 밥 먹는데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게 근데 그걸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한동훈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 완전히 대놓고 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도 들겠습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김대남 씨 그 전 행정관 그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 한동훈을 좀 쳐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엄청 좋아할 것이다. 엄청 좋아할 것이다. 그 너무 되게 듣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김건희 씨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자를 여러 번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씹었다.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거다. 그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자기는.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 대해 생각하는 건 시동생 같은 옛날에는 사이 좋았을 때는 시동생 같은 그런 사이 좋았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 대 권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아들도 죽고 죽이는 뭐 죽고 사는 그런 판때기가 그 권력판인데 지금 저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럼요. 많이 수세에 몰려 있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배신감에 치를 떤다 그 기사를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느끼지 사실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상하 관계라고 느끼고 그 한동훈 대표는 약간 동등한 부업하는 동업자 파트너다 뭐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많이 하시네. 되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윤석열 배신감에 치를 대통령 떠는지 한동훈 대표와의 그 관계 설정을 잘 봐야 되는 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죠 양쪽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뭐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요. 학번도 13년이 차이가 나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는 선후배인데 그렇죠. 사실 검사 경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검사 경력은 구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4학년 때 이제 그 합격을 했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제 구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수차가 사실은 내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는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 한참 어린 후배, 그러니까 말 잘 듣는 후배, 일 잘하는 후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뭐 윤석열 키즈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왜 윤석열 키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내가 더 상황인 거죠. 똑똑한데
그래서 또 뭐 검사 생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또 더 에이스로 생활을 했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그 상하관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게 아주 차이가 나는 상하관계로 보기가 싫을 수 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저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겸상을 안 하겠다 이제 겸상할 수 없다 뭐 한참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진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근데 기수는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둘이 검찰 조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 있을 때 그 윤석열의 따까리였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따까리보다 따까리고 윤석열이가 그 부사수라고 하기도 좀 따까리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하관계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네. 동업자 관계. 그렇죠.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네.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난 네. 동업자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가장 큰 문제.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이 정도 그 정황이 되면 네. 미래 권력인 어쨌든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가 좀 이르긴 하지만 그 대통령을 상대로 그 출당 요청도 요구도 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내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모로.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 그런 새를 지금 집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힘이 같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힘이 예. 없어서 그래서 그 점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뭐 알아보니까 뭐 한동훈에서 좀 뭔가 이 퍼포먼스가 나오면 같이 이게 이 협업이라든가 이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 뭐 우리가 탄핵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무르익지 않은 그런 모습 힘의 많이 균형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대표 주위 사람 보세요. 뭐 책사나 똑똑한 사람 물론 있겠지만 네. 그렇게 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의 그쪽도 다 김경률 투자예요. 진중권 씨? 예. 뭐 아이. 누가 있죠? 근데 이게 정치 역학을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나이 차이가 사회에서 13살이고 남자 사회에서 네. 기수 차이는 뭐 그보다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4기수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대들 수 있죠? 아 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 상황에서는 좀 눌린 것 같은데 그냥 네. 이 발상이 네. 평상시에 얼마나 업신여겼으면은 사실 저는 남자 사회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네. 파트너십의 마인드로 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신기해요, 그러냐면 그냥. 지금 가능한 윤석열 건가? 대통령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2년 반 해가지고 네. 나라가 거의 절단 났잖아요. 네. 지지도도 20%까지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음 정권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잡아놓겠다. 예, 네. 그 바로 잡아놓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김건희 여사 지지율이 저 모양 저꼴인데 그 말을 따라가지고 가면 과연 자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들고 아니라고 하고 의사 대란도 뭐 하고 특검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대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던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좀 빠르죠, 사실은 이제. 네, 저도 임기가, 사실 그거에 동의해요.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네. 벌써부터 그러나. 근데 좀 전에 이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 현재 권력은 사실은 이제 조금 여론이 안 좋더라도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게 또 강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현재 권력, 미래 권력에 대한 이제 구도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제 변수로 작용한 건 결국 김건희 여사 아니냐. 그렇죠. 지금 뭐 걱정하는 게 나라 안팎 걱정이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떴는데 네.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브랜드 K 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주용 레오 킴 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청 중입니다. 와, 야, 멀리서 케냐에서 지금 시청 중인. 저희 정말 글로벌 방송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케냐에서까지 이런 감사합니다. 체코의 시청자는 안 계신가요? 체코 어디? 체코 시청 그분이 지금 보고 있으셔야 되는데 체코 시청자분 남기창 국장께서 지금 체코 출타 중이시라 가지고 네. 체코에서 지금 지금 취재 중입니다. 뭐 하나 꼭 잡아오세요. 네, 뭐 하나 빈손으로 오면
다음부터 출연 금지입니다. 그 지난주 방송 때 그 우리가 체코에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체코 갔다가 거기서 언론사에서 되게 심한 그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윤석열 그 뭐 여기 국가원수 옆에는 뭐 사기꾼이 있냐 뭐 이런 심각한 그 모욕을 당했는데 그 모욕의 현장으로 하필 또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냥 단순히 여행 가신 거예요? 여행 갔다가 간 김에 취재까지 해오겠다고 아, 일단 현지 반응까지 담아서 다음 시간에 오. 예,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런 중에 참 묘하게도 이준석 그 의원은 참 그 실드를 계속 잘 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그러니까요. 비판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무슨 뭐 방송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처럼 총명함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총명 안 하려고 막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좀 엮이면 네. 괜히 좀 바보인 척하고 좀 일부러 좀 띠란 척하고 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전략 아니에요? 그거 말하기 싫으니까. 그쵸. 네, 네. 다 해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없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맞아요. 그 옛날에 그 이명석 녹음 소리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이 아직도 명언이잖아요. 방구나 뿡뿡 끼고 머리는 나쁘고 힘도 못 쓰고. 남기창 선배가 지금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에 시청 중이랍니다. 야, 아프리카 케냐에서 봐주시고 프라하로 이동하면서 봐주시고. 그렇다면 좀 열심히 궁금한 게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런 스텝이 네. 이제 두 분이서 보셨을 땐 개인적으로 현명한 스텝이라고 보여지세요?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들과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게 힘의 균형이 맞았을 때는 네. 가능한데요. 네. 그럼 힘의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의 균형과 그쪽이 희소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엔 지지율 싸움인데요. 만약에 네. 한동훈 이외에 대안이 없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현재 권력인 대통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과연 지금 한동훈 이외에 대안이 없느냐? 이제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기 싫겠죠. 하기 싫고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는 걸 두 번씩이나 그 뺀질 시키죠. 예. 아니 그래서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도 같이 이제 그 다음 차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러 사람 거론되더라고. 그쪽으로. 이준석 대표도 네, 거론되고.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그 오세훈, 한동훈, 네. 뭐 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요즘? 그러니까요. 홍 시장은 그 아니, 사건 어떤 건에도 네. 다 그 뭐 대응을 하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유독 그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대요. 사실 우리가 그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그 명태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핵심적인 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총선 뭐 개입하고 그쵸?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증거물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사건건 개입하기 좋아하시던 그 홍준표 시장은 웬만하면 지금 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질 법도 한데 페이스북 이런 거 명태균 통해가지고. 씨가 혹시 사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찍은 사진? 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예. 혹자분들은 사실은 윤석열과의 각이 아니라 뭐 누구나 알듯이 김건희 여사와 지금 많이 틀어졌다. 그게 이제 총선 문제. 권력이 내 다음 사람을 심으려고 할 때 서로 맞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도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대남 그 씨 폭로 문제도 사실 그 김대남 씨도 그 용인갑 그 지역에 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아끼는 김원모 전 비서관, 이원모 전 네. 비서관 이제 그 꽂기 위해서 미리 내려가서 사전 작업 다 해놓은 김대남 씨 좀 비키라고 하니까 그 보상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보상 차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대남 씨는 욕을 하고 막 하더라도 뭐 투덜투덜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덜투덜 대면서 김건희한테는 한 말도 못하고. 진짜 그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정권에서는 정말 정점에 있구나, 예. 여왕이구나.
이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니 윤석열, 한동훈이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원인도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러니까요. 여사가 그러니까요. 그때 전화할 때 전화 안 받고 네. 일십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데이터상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것이요. 지금 이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부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90%가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데이터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나중에 그 이야기 잠깐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번 정권의 핵심은 김건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상에서도 부정률이 가장 높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냐면요. 네. 요거 보시면 지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글이 네. 의혹이라는 글이 보이시죠? 이게 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긍정어 부정어 연관어예요. 이거는 이제 9월 27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이제 긍정어인데 이제 일주일 동안 네. 가장 이제 높았던 게 10월 2일이었어요. 정보량이. 여기서 정보량이라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 뭐 플러스 그리고 나서 어떤 의혹이 있다. 뭐 의혹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들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부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서로 네. 비방하는 정치를 하기 네, 때문에 좋은 일 있어도 여야 절대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가 부정률이 굉장히 높게 출발해요. 70% 이상이 기본값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부정률이 70%가 넘는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다, 아니면 뭐 패딩이다, 뭐 의류다, 아니면 어떤 다른 브랜드다 이런 거는 그렇게 높은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정치는 기본값이 70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76%의 부정률을 보여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 네. 일주일 동안 무려 90%의 부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저기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네네. 저게 다 부정어고 그 중에 또 좋아하다도 있네요. 네, 좋아하다 만장일치 사실 이것도 네. 좋은 의미로 쓰인 건 아닙니다. 이제 단어 자체는 좋아하다 하면 당연히 긍정어기 때문에 데이터는 좋다라고 산출을 하지만 네. 실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아까 제가 10월 2일 날 검색량이 언급량이 가장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좋아요가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의 소리 방송 측에서 네.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네. 것이라고 말했던 네. 거에서 좋아하다가 나왔고 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다가 나왔구나. 맞아요. 네,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디올백 그게 이제 불기소 됐잖아요. 네. 불기소 된 것에 대해서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결. 이라고 나왔던 그 판결이 네네. 거기서 만장일치가 네. 이제 긍정어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내밀하게 보면 거의 다 100% 부정어에 가깝다라고 그렇구나.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야이 좋아하다가 그 좋아하다. 근데 요새 최근에 명태균 씨 때문에 그 여론조사나 데이터 잘 못 믿는 편이거든요. 그쵸. 저 데이터는 어디서 뭐에 대한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는 기구인데 트렌드썸이라고 가장 대중적인 데이터 분석 기구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네. 이제 나왔고, 요거는 이제 블로그랑 뉴스랑 카페 이 3개 정도 채널을 이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12개 채널을 전체 포함해서 하고 이 트렌드썸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블로그, 네. 뉴스, 카페 네. 이렇게 3개 채널을 집중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 산출합니다. 의혹이라는 이 단어가 정중앙에 이렇게 팍 그러니까. 박혀 있습니다. 의혹 덩어리. 의혹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가장 많이 따라붙은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네, 네. 의혹하면 어떤 의혹들 떠오르세요? 뭐 너무 많지만. 의혹들이 말로 지금 너무 쌓여가지고. 손가락이 10개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김건희 씨 의혹이 지금 그렇잖아요. 10개가 부족할 것 같은데. 예. 뭐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제일 크죠. 의혹,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네.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네. 명품팩 수수 의혹, 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맞아요.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네.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네. 그리고 명태균 의혹. 그래서 빠진 지금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줄리 의혹.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그래서 의혹이라는 의혹. 의혹. 네, 맞아요. 이 단어가 거의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는 어떤 시그니처 키워드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의혹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쵸. 의혹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든가 지금 사실 뭐 이번 국감이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참 그 이 22대 국회가 지금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이 이번 국회의원 22대 국회 이번 국감 때 기대치가 좀 어떻게 좀 있나요? 어때요?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스모킹건이 이번에 네. 터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스모킹건을 터뜨린 사람이 국감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스모킹건 누가 될 아까 얘기하신 그 이니셜은 이를 쓰고 한글로는 강시 씨. 그분이 가장 이력하다고 네, 보십니다. 네. 그분 갖고 있는 이야기들 참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네. 좀 전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백데이터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지금 그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갖고 있는 그 기대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언제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MZ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20살 이후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치가 높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제가 MZ적인 사고방식일 수는 있는데 그래요. 예. 요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분석입니다. 예. 이제 이게 긍정 퍼센트, 부정 퍼센트 이제 분석한 건데요.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부정률이 82%가 나왔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률이 86%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왔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왜 사람들이 잘 요새 신뢰를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서로 비방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시키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한 것도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을 비방한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정률이라는 게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이미지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엄청 오늘 뭐 10월 2일 어떤 사건으로 비방을 많이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비방률도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비방률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이번 국감에서는 그 상호 당이 비방할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얽혀져 있는 이 각종 의혹들에 대한 그 밝히는 문제, 그다음에 또 국감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좀 다들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밝혀냈으면 하는 근데 제가 바람입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언론에서는 그 의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이 네. 쓰는데. 네,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왜 계속 의혹이라고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의혹까지예요. 의혹 제기까지.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수사 당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사법기관 경찰, 판단해줘야죠. 검찰이 해줘야 되는 네. 역할이 있는 건데 이제 이 검찰이 역할을 하지 않아 버리면 네. 이 의혹이란 글자를 이제 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의혹을 빼면서 많이 좋은 거 터뜨리고 있던데. 이명수 기자가 지금 완전 선두에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종횡무진 활약입니다. 탐사 보도의 화신처럼 됐어요. 탐사 보도에 같이. 근데 사실 그 탐사 보도라고 했을 때 그 탐사가 어떤 위법 사항을 수사를 하듯이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잘못을 근거를 잡아내기도 하고 한데 의혹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증거를 근데 이게 잡아낼 어쨌든 수도 언론은 있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권이 없어요. 네. 강제로 당연히 뭔가를 없죠. 밝혀내기는 네. 힘들고 네. 다만 이제 이럴 개연성이 크다라는 이제 그 사례를 보여줄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게 의혹이라는 글자가 붙긴 하지만 네. 이제 독자들이 보기에 이건 정말 신빙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참 그런 그 수사를 했던 저 두 사람, 저 사진에 있는 저 특수부 출신 검사 두 사람 네. 사이에 김건희라고 하는 의혹 덩어리가 딱 있어가지고 예. 참 골치 아픈 지금 그런 문제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초창기에는 인기를 좀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의도 화법 많이 네, 해가지고 네. 일반 그 정치인들이 보지 않는 화법을 했잖아요. 네. 엄마들이 거기 엄청 그것 좋아했는데. 때문에 네, 많이 좋아했어요. 예, 지금도 인기가 좋아 신선하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최근 그 신선함이 식상함으로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식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부딪히고 또 뭐 민주당하고도 그렇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식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건 저 한동훈 대표는 내년 9월달까지 뭘 보여줘야 된다고. 내년 9월달까지 당 대표인데. 내년 9월까지. 예, 당 대표인데 내년 9월달까지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거. 내가 정권을 잡으면 확실히 그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네. 부패가 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그 인식을 시키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양반은 분이 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예. 보수 유튜버들도 지금 좀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갈려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또 그쵸. 이제 예, 분명히 나뉘는데 기대치들이 있어요. 그럼요. 기대치들이 진짜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진짜 제가 그 주목이 사진을 됩니다. 보면서 딱 느껴지는 건데 네. 이 두 분이 인기를 얻고 정계 입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음. 그 의혹을 해소를 해줬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지금 정치인이 된 이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특히 의혹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그게 쌓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둘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여성.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그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했었어요. 네. 분명히 다를 거라고 많이 그럼요. 봤었어요. 그럼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도 네. 남기고 그래가지고 아, 국민들이 맞아. 이 모양 이 꼴로 갈지는 몰랐던 거죠. 예.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저런저런 정말 저렇게 야, 누구 오늘 말도 안 그- 듣고 저런저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알주스님께서 데이터로 보는 분석 좋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신선했어요. 좋은데? 감사해요.